크게 잘못되는 건 아니니까 안 써도 되지만 적어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한테 선택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달라는 거죠. 안녕하세요. 인테리어 사기 영상의 원조 아이리스입니다. 제가 이제 3년 전에 올렸던 그 인테리어 사기 영상이 어느덧 100만 뷰를 달성을 했습니다. 네, 모쪼록 그 제 영상으로 뭐 사기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은 네,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.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은 여기 링크 따라서 한번 시청해 주길 추천드립니다. 아무튼 이제 유튜브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 전달을 단순히 뭐 재미로서 유튜브를 시청도 하시지만 뭐 저 역시도 이제 어떤 뭐 모르는 거 아니면 어떤 새로운 정보를 필요할 때 이제 인터넷 검색보다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볼 만큼 네, 이제 유튜브에는 이제 빠르고 어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주는 이제 그런 채널이 많이 생겨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이리스 채널도 네, 꾸준히 어떤 정보성 채널을 다뤄왔지만 앞으로도 이제 더 좋은 정보 그리고 정직하고 이제 빠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좀 채널의 취지를 가져가기로 했고요. 그래서 그 첫 번째 영상으로는 이제 주방에 대한 어떤 좀 정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이제 주방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한 번 사면 그래도 최소한 한 10년 이상은 써야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뭐 인테리어 하면 뭐 살면서 뭐 주방을 뭐 매년 바꾸지 않을까? 근데 우리가 뭐 5,000원, 10,000원짜리 살 때는 뭐 인터넷에서 뭐 상세 페이지도 보고 후기도 이렇게 비교 검색을 해보는데 막상 주방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정보를 검색해 보려고 하면 대기업 페이지를 들어가도 없고 페이지를 들어가도 뭐 크게 나오는 건 없고 이제 가끔 보면 이제 블로그 그런 쪽에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보를 남겨놓으신 분들이 있는데요. 아무튼 뭔가 내가 어떤 좀 비싼 그 소비재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좀 정보가 조금 이제 좀 폐쇄적이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업체 관계자들 아니면 좀 모르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. 인터넷 검색을 이제 조금 해봤는데 좀 이런 이제 그 댓글들을 좀 발견을 했어요.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이제 주방을 이제 뭐 인테리어 업체 통해서 구매했건 뭐 한샘 같은 데서 구매를 했건 샀는데 뭔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거야.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뭐 사전에 나는 이제 알지도 못했고 들은 것도 없어요.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이 원래 이런 건지 그렇게 묻고 이제 답변 주는 그런 댓글들인데요.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제 이 싱크대 내부 속장.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뭐 도어나 상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상담을 할 때 이 도어는 이제 어떤 기능과 어떤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설명을 해주고 상판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인터넷 유튜브를 봐도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뭐 도어나 상판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는 영상이 많은데 네, 이제 주방의 이 중요한 이 내부 속장. 이 속장에 대해서는 뭐 딱히 이거에 대해서 뭐 리뷰를 해준다거나 어떤 비교 분석을 해주는 그런 영상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호갱당하지 않는 법 첫 번째 시리즈에서 이 내부 속장을 좀 다뤄볼 거고요. 제가 준비한 자료와 함께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내부 판재 재질과 이제 환경 등급인데요. 재질은 이제 보통 파티클 보드, PBR판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고요. 그리고 환경 등급에는 2원, 2제로, 슈퍼 2제로 이렇게 이제 보통 세 등급이 있는데 뭐 2원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실내용 가구로는 이제 거의 쓰진 않고요.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사무용 가구, 좀 저렴한 가구를 할 때 많이들 사용을 했는데 한 10년 전에 인테리어 할 때 이런 식으로 그 사무용 가구가 들어왔을 때 걔네들이 이제 세팅이 되고 나면 굉장히 눈이 따가웠어요. 뭐 눈도 뻑뻑해지고 목도 따갑고 저는 이제 1시간도 못 있겠더라고요. 그게 거기서 나오는 그 포르말데히드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티클 보드의 어떤 자재 정보에 대해서 이제 담아놓은 내용이고요.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안 쓰는 목재들을 다 갈아서 얘를 이제 본드로 이제 고온으로 압착을 하고 여기에 이제 보통 금속 성분이 좀 들어가요. 그런 게 들어가는 이유는 얘를 이제 좀 강하게 만들려고 좀 휘지 말라고. 그래서 이제 가구용 판재로는 굉장히 이제 적합하게 설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뭐 2원, 2제로, 슈퍼 2제로급이 있고요. 보통 이제 2제로급이 뭐 대기업에 됐건 뭐 사제 회사가 됐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민감하신 분들은 슈퍼 2제로급을 쓰시면 좋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? 슈퍼 2제로는 포르마이드 방출량이 0.3mm 이하, 2제로는 0.3에서 0.5mm인데 뭐 이 정도면 이제 크게 인체에는 문제가 없다.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등급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저희 공장에서 촬영하는데 요거는 이제 슈퍼 2제로는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그 분홍색, 핑크색의 어떤 칩들이 좀 들어가 있고 2제로는 뭐 잘 보이지 않는데 약간 이제 그 녹색의 그런 칩이 좀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의 슈퍼 2제로급으로만 이제 실내용 가구를 만들게끔 그렇게 어떤 법적으로 좀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그 정도까지 뭐 규제가 있지 않고 이제 보통은 뭐 2제로급을 제일 많이 쓰더라. 싱크대의 내부란 게 우리가 먹는 이제 식기를 담아놓는 거기 때문에 유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호흡기 쪽으로 환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환경적으로 민감하다 그런 분들은 슈퍼 2제로급으로 하시는 게 어찌됐든 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네, 다음은 이제 판재는 이제 보통 15T랑 18T로 나뉘고요. 둘 다
그냥 보통 이제 뭐 가구의 이 측면을 측판이라고 그러고 이제 바닥을 지판, 위에를 천판이라고 하는데 보통 15T로 이제 전체를 다 만들고요. 그리고 18T 같은 경우도 뭐 동일하게 쓰이는데 어떤 차이점이냐, 15T 같은 경우는 60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좀 휠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장을 크게 짜는데 조금 무리가 있고 장을 좀 크게 짜야 된다, 이제 그런 경우는 18T로 짜시는 거 좋고, 요즘에 보통 대기업 제품은 다 18T를 씁니다. 그리고 이제 사제 등급에서는 보통 15T를 많이 쓰는데, 뭐 이게 사실 15T냐 18T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. 제가 뭐 가구를 만드는 입장에서 들어오는 단가를 보면 크지는 않은데, 뭐가 차이가 나냐? 무게가 너무 틀려요. 그러니까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자동화로 이제 그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컨베어라든가 뭐 이 로봇 같은 거를 움직이나 해서 뭐 무게가 무거워도 큰 상관은 없겠지만, 뭐 저희 같은 공장에서 이거 다 사람이 들어서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혼자서는 좀 작업이 어렵다.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인건비가 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, 아무튼 이제 생산 자체 원가는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가공비 인건비에서 좀 차이가 난다. 이제 그 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,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18T를 쓰시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. 이제 보통 이제 그 싱크대가 새로 들어오려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 그 본드 냄새 같은 그런 유기화물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. 뭐 솔직한 말로.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내부에 들어가는 판재가 이제 마감이 돼야 되는데, 이 필름을 보통은 이제 본드로 이제 붙이겠죠, 당연히. 이게 어디서 냄새가 많이 나냐면은, 이 가구의 뒷면은 보통 이 두꺼운 판재를 못 쓰고 이제 얇은 합판을 써요. 쓰는데 이 합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필름이 접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본드가 좀 많이 도포가 될 거란 말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냄새가 많이 나요. 그래서 대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뒷면 그 우라라고 그러는데, 여기도 이제 MDF로 해서 이제 동일한 이제 필름으로 마감을 하는 추세고요. 그리고 이제 좀 LPM 필름이라는 재질인데, LPM이란 거는 이제 본드를 도포해서 붙이는 게 아닌 자체를 이제 고온 고압으로 눌러가지고 붙이기 때문에 얘는 본드가 안 들어와서 냄새가 좀 거의 나질 않는다. 보통 이제 일반적인 싱크대 속장에 많이 쓰이는 필름이고,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라라는 부분입니다. 여기서 좀 만약 이제 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의 가구에서 냄새를 맡아볼 때 아직도 냄새가 많이 난다, 그럼 얘한테서 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제작하는 속장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 LPM으로 마감을 해서 냄새가 사실 거의 나진 않습니다. LPM 같은 경우는. 그래서 LPM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고급 등급, 뭐 한샘으로 치면 키친바우, 뭐 리바토린 리첸, 그다음에 사제 중에서는 좀 고가의 제품을 만드는 그런 데서는 그 LPM 제품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일단은 뭐 속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,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제일 먼저 그 판재 이제 그 등급, 이제로냐 슈퍼 이제로냐, 요거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두께 15T냐 18T냐, 당연히 기왕이면 18T가 좋고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속장의 재질, 속장의 이제 마감 재질, 필름이냐 LPM이냐. 이거는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일단 주방이라는 게 겉으로 봐서도 예쁘고 문을 열었을 때도 예뻐야 되는데, 이제 내부 속장이 필름이 좀 저렴하면은 아무리 내가 좀 뭐 비싼 싱크대를 산들 그게 좀 덜해져요. 그래서 내부 망 같은 경우는 내가 물론 이제 저렴한 제품을 구매를 한다,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제공하는 걸 써야 되겠지만,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좀 비용을 들여서 주방을 산다, 그럼 꼭 저 속장의 재질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하시고, 뭐 비용이 보통 뭐 제가 듣기로는 한 30평대 기준에서 50만 원 정도 추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 정도의 비용이면 저는 LPM 제품을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환경적으로도 좋겠다는 보기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하드웨어고요. 사용되는 부분이 이제 뭐 경첩, 그 다음에 서랍 레일, 쇼바. 쇼바란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냉장고 문 열 때 거기 들어가는 제품이고, 이제 서랍 레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서랍에 들어가는 이제 부속인 거죠. 그 외적으로 이제 뭐 망장, 이제 양념 담는 그런 게 있고, 이제 팬트리 하드웨어라고 이제 뭐 키 큰 양 문 열었을 때 이렇게 쫙 딸려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. 크게 이제 하드웨어는 이런 종류가 있고,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첫 번째 이 경첩입니다. 자,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어떤 경첩들을 좀 캡처를 해봤고요. 요게 이제 삼성 경첩이라고 이제 보통 싱크대 업체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, 뭐 요거하고 이제 아이렉스, 이제 그런 제품 좀 있고, 요거는 이제 뭐 헤펠레 제품, 그다음에 뭐 좀 고급으로 많이 하시는 부른 제품이 있는데, 자, 일단 각각의 단가를 보면은 그 삼성 경첩은 이제 2,000원이네요. 그리고 요거는 다 제가 댐핑 기능이, 문이 천천히 달리는 그 기능이 있는 그 제품 기준으로 제가 이 단가를 다 뽑은 거고요. 삼성이 2,000원, 헤펠레가 2,300원, 근데 블룸만 6,900원. 거의 얘에 비해서는 한 3.5배 비싸고,
얘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비싼데 생긴 거는 뭐 다 비슷해 보이는데 왜 얘만 비쌀까요? 얘는 이제 뭐 오스트리아에서 제작되는 뭐 수입품이긴 한데 얘는 뭐 단순히 그냥 수입이라서 비싼 건 아닌 것 같고요. 자, 제가 이제 이 블룸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모양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. 뭐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커버가 달려 있어서 이런 피스 구멍을 가려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마감이 되고 내용이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싱크대를 문을 달고 나서 이제 수평이라든가 뭐 수직 앞뒤 간격을 맞춰주는 이제 그런 기능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요거를 이제 현장용으로 이제 조시를 본다고 그러거든요. 근데 이 블룸 경첩 같은 경우는 이제 타사 경첩이랑 틀린 게 위아래로 이게 조절이 돼요. 이 문짝 높이가. 근데 타사 경첩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절하려면은 나사를 살짝 풀었다가 다시 박아서 맞추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숙련된 기술자분들은 거의 뭐 한두 번 만에 맞추니까 다시 풀릴 일이 잘 없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를 자꾸 풀러서 맞추고 하다 보면은 그만큼 이 몸통에 대한 피스의 체결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몸통에 박힌 피스는 이제 안 풀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. 그래야지 견고하게 오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 좀 장점이 있고 도어를 분리를 할 때 마찬가지로 이제 타사 거는 보통 이제 뒤에 이 피스를 풀른 다음에 그 문짝을 빼야 되는데 블룸 같은 경우에 이제 원터치로 이렇게 되게 뺄 수가 있다. 이런 어떤 기능적인 장점이 있고 이 정도의 기능만으로 뭐 3배씩이나 되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냐? 그렇게 의심하실 것 같은데 자 여기 지금 3개의 사진이 있습니다. 요거는 제가 뭐 한 4, 5년 전에 시공한 거 요거는 뭐 한 3, 4년 전에 시공한 거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시공한 주방인데요. 자 이 주방과 이 주방을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.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상부장의 문짝의 크기가 별로 크지가 않은 거예요. 그럼 저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그 주방 제조업체에서는 하자가 나는 걸 제일 싫어하고 염려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자가 안 나는 가장 안전한 그 매뉴얼, 규칙 그런 거대로만 시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문짝이 5개죠. 근데 위에는 똑같은 사이즈지만 6개란 말이에요. 자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인시오 형님이 얘기를 하셨죠? 뭔가 깔끔하고 멋있는 주방은 이 도어의 라인이 다 맞아야 된다.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고 이런 라인들이 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내가 뭐 좋은 소재로 주방을 만들든 주방이 고급져 보이지 않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만들면 좋은데 왜 그렇게 안 하냐? 이 몸통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. 이 상부장 같은 경우는 몸통이 커지면은 그만큼 뭐 하자의 위험성도 높기, 그러니까 도어가 커지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하자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업체들이 굉장히 그런 걸 맞추는 걸 꺼려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 좋은 경첩을 쓰면은 그만큼 무거운 도어를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블룸 경첩이 필수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요 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1m 정도 사이즈거든요. 상부장도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제가 제작을 했고요.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문짝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6짝이 아닌 만약에 7짝이 들어갔다?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? 그럼 이 주방이 이쁠까요? 안 이쁠까요? 당연히 안 이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 밑에 판자 같은 경우는 다 18T로 이제 두껍게 이제 보강을 해서 만들었고요. 뭐 당연히 이제 경첩도 다 블룸 경첩을 써서 아무튼 좋은 경첩을 써야지 조금 멋있는 주방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. 일단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그 연동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 싱크대 도어의 간격이 보통 일반적인 매뉴얼은 보통 이걸 4mm를 띱니다. 그러니까 도어하고 도어의 간격이 이제 4mm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?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어가 붙었을 때 하자 나는 걸 예방하려고 하는 건데 단점이 뭐냐? 내부 속장이 그나마 이렇게 좀 어두운 도어에서 어두운 속장을 썼으면 티가 별로 안 나는데 만약에 이 어두운 도어에 밝은 색을 썼다? 그럼 그게 이제 비치기 때문에 굉장히 싼 티가 나요. 뭐 이렇게 아무리 좋은 그 도어를 시공한들 그 간격이 넓어지면은 그래 안에 있는 속장이 뭐 허옇게 비치면 안 예쁘기 때문에 좋은 경첩을 쓰면은 이 간격을 4mm가 아닌 이렇게 3mm까지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다 더 정갈해 보이고 아주 고급진 느낌을 줄 수 있는. 아무튼 제가 뭐 블룸의 뭐 영업사원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입 튀기면서 블룸을 선전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써보니까 좋으니까 기능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떤 완성도적인 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뭐 블룸을 좀 추천하는 편이고요. 자, 요거는 제가 이 블룸에 있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. 보통 우리가 요 정도 부분에서 도어를 놓으면 이게 탕 하고 좀 소리가 크게 나면서 닫히잖아요. 근데 블룸은 저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댐핑이 걸리면서 스르륵 닫힙니다.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집에 있는 싱크대 이렇게 살짝 열었다 탁 나오시면 이게 꽝 하고 제법 큰 소리가 나요. 근데 저 블룸은 저 마지막 댐핑까지 그 댐핑력을 잃지 않고 저걸 이제 블룸에서 이제 블루모션 기술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저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사용해 뭐 도어를 획 던져도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좀 좋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튼 이렇게 좀 블룸 경첩에 대한 제가 예찬을 나눴는데 이제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. 블룸 좋은 건 알겠는데 비싸지 않냐.
네, 맞습니다. 아까 뭐 그 초기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의 뭐 3배 차이가 나는데, 자, 30평대 기준에서 저 경첩이 몇 개 들어가냐? 한 40개에서 한 50개 사이 정도 들어갈 거예요. 그러면은 그냥 뭐 계산하기 편하게 4,000원이라고 치자고요. 50개면은 20만 원 차이잖아요. 40개면은 16만 원 차이고, 내가 이제 뭐 10년 이상 쓸 주방인데 그 정도의 비용 정도는 들여서 뭐 저렇게 좋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 보기에도 좋다? 그러면은 저 같은 그냥 블룸을 살 것 같거든요. 근데 문제는 이런 경첩에 대한 선택권을 안 준다는 게 문제예요, 업체에서.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좀,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취지가, 내가 뭐 비용을 아끼고 싶으면 안 써도 돼요. 뭐 일반 경첩 쓴다고 뭐 크게 잘못되는 건 아니니까 안 써도 되지만, 적어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한테 선택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달라는 거죠. 물론 이제 대기업 제품은 그게 매뉴얼로 등급별로,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키친 바흐급은 돼야지 블룸 경첩을 쓸 수 있지, 그 밑에 뭐 유럽급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뭐 해티 정도, 해펠레 정도만 아마 쓸 수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지만, 그래도 이제 뭐 사제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커스터마이징이 좀 유연하니까,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상담을 받을 때 중요한 경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내가 좀 비용이 좀 추가되더라도 블룸을 쓸 수 있겠냐, 뭐 합리적인 선에서 뭐 한 100만 원씩 더 달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, 뭐 하드웨어 값 플러스 약간의 뭐 인건비, 뭐 사실상 뭐 경첩은 그렇게 뭐 블룸을 쓴다고 인건비가 크게 증가될 건 없지만, 어찌됐든 간에 안 하는 걸 하려면은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비용 상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, 그런 식으로 합리적인 절충이 하다면은 저는 블룸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, 아무튼 그런 선택권을 좀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.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취지는 좀 그런 의미입니다.